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1일 새벽 모의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죠. 이제 18일과 20일 국정감사를 마쳤으니까 아마 이번 주말쯤에는 이제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고 집권당 대통령 후보로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이놈의 대장동 개발, 이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뭐 다른 거 다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는 특히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 이게 왜 그러냐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구속됐을 때 그때 구속영장에 있던 배임죄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수천억 원의 손해를 성남시에 끼쳤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뺐기 때문에. 처음부터 없었다고 한다면 그건 무능의 문제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처음에 잘 몰랐다, 뭐 부동산 흔히 개발을 그렇게 하는지 몰랐다, 이러면 무능의 문제가 되는데, 이건 아니고 다른 개발 사업에는 다 있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도 초안에는 있던 것인데 누군가 뺐다는 거죠. 그러면 그 뺀 의도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 뺀 의도와 관련해서 그게 배임이다. 왜냐면 더 많은 돈을 성남시가 가져올 수 있었는데, 누구나 뻔히 아는, 몰라서 그랬다는 게 아니고 뻔히 아는 그 내용을 뺐다, 이거죠.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제 문제가 됐는데 또 말을 바꿨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어제는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때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면서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내부 실무자간에 있었구나, 자기는 몰랐다는 거죠. 내부 실무자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초과이익 환수를 건의받았는지 아니면 제안이 있었는지를 제가 모른다, 이래서 완전히 모르쇠로 잡아뗐습니다. 이건 잡아떼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잡아뗐습니다, 모르겠다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 18일, 그러니까 어제가 20일이니까 사흘 전 국정감사에서는 또 이 문제와 관해서 뭐라고 했냐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 건의를 자꾸 삭제했다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고 그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팩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문제는 그러면 배임죄 고백한 거, 자백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바로 그 다음날 이건 근데 그 받아들였느냐 어쩌고 하는 거에 주어가 내가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다, 이런 얘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하급 직원들이 건의한 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고 나는 보고받은 바 없다, 이 얘기입니다. 말이 됩니까? 핵심 내용인데. 그럼 핵심 내용 보고받지 않았는데 이 대장동 설계자가 자기다라고 얘기하는 건 또 무슨 얘기냐? 말이 계속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10월 12일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기지사 선거를 위해 사퇴했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환수할 권한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개발 이익 환수 조항 뭐 어쩌고 그걸 넣고 안 넣고 하는 건 나의 소관이 아니었다라는 건데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었느냐? 경기지사 선거를 위해 사퇴한 거는 2016년 초반이거든요. 1월인가 2월인가 그때쯤 됐습니다. 이거 다 2015년 2월, 4월 이때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가 18일 날 바꿨고 어제 또 바꾸고. 근데 이 10월 12일 날 거짓말을 했었죠. 근데 10월 9일에 보면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초과이익을 나누자고 하는 것은 공모지침 위반으로 위법하다. 위법해서 못했다, 이거죠. 그러면 본인이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또 10월 9일 얘기는. 그런데 위법하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도대체 몇 번이 바뀐 겁니까? 너댓 번이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서 말이 바뀌고 있다. 근데 그럼 팩트는 뭐냐? 성남시에서 확보한 검찰이 문건이 있습니다. 그 문건을 보면 공모지침서라는 걸 배포하기 전에 2015년 2월 달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이현철 당시 개발 1팀장이 경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검토를 요한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그해 5월에도 또 다른 실무 직원이 초과이익 배분을 하는 별도의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늘 아침 국민일보 보도를 보면 검찰은 당시 문서상으로 보면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삭제된 것이 맞다 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2015년 5월 27일 그날 제가 왜 대장동 7시간이라고 한 적이 있었죠. 그 9월 27일 오전 10시 그 초안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 문건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후 5시 50분, 5시 조금 넘은 그때의 문건에는 그게 없어졌다는 거죠. 이 7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거는 이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알겠죠. 왜냐하면 초안은 다 올라갔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 차원에서 삭제된 것인지 아니면 성남시장 당시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를 해서 삭제된 것인지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알 겁니다. 그거는 성남시장실 컴퓨터나 당시 컴퓨터 포렌식 해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성남도시개발공사 그 정관에 보면요. 중요한 결정사항은 성남시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수천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이걸 만약 이동규 전 본부장이 결재를 안 받았다고 하면 그 도시개발공사 지침 위반이고요. 그 다음에 배임죄를 혼자 다 뒤집어 써야 되는 문제고 만약에 보고를 했는데 그랬다면 배임죄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왜냐하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근데 이렇게 말을 초과이익 환수조항과 관련해서 계속 바꾸는 것을 보면 본인이 보고받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안 받을 수가 없죠, 이건. 안 받았다고 하면 무능입니다, 무능. 뭘 잘 모르고 대장동 개발을 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그 보고받은 내용을 어떻게든 안 받은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자꾸 포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달변이라는 이재명 후보가 말이 몇 번씩이나 바뀌고 꼬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배임죄를 피해가기 위해서죠. 배임죄의 공범을 피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또 이렇게 이쪽 면에서 보면 배임죄가 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또 말을 바꾸고 이렇게 돼서 여러 번 지금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관해서 말을 바꿨고 어제는 최종적으로 모르쇠 아랫선에서 뭐 됐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온 거 없어. 난 몰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발뺌을 하는 겁니다. 거의 뭐 최종적인 발뺌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과연 이게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뭐 검찰은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있죠. 현재도 그런 것인데, 이게 이제 대선 본선에 가면 상대가 어차피 뭐 홍준표 후보 아니면 윤석열 후보 아니겠습니까? 상대가 다 법조인들입니다. 배임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검사 출신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거의 취조하듯이 다뤄질 것이고, 그 토론 과정을 보면 국민들, 유권자들은 아 그래 배임죄가 맞다라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거의 100%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변호사들 중에서도 전 민주당 계열의 변호사들만 이게 배임죄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특히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이건 배임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법조인도 이게 배임죄라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계속 지금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고, 자, 또 하나 배임죄에 대한 공포, 이게 뭐냐면 바로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설계했다고 인정했죠. 유동규 전 본부장은 본인의 지시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완성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동규 씨가 배임죄로 지금 구속이 돼 있는데 배임, 뇌물 뭐 이런 거로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설계자고 유동규는 자기 지휘를 받은 실무자인데 자기가 어떻게 그걸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배임죄를 피하긴 피해야 되겠고 팩트로는 배임죄를 피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니까 유동규 씨와의 관계를 꼬리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동규는 내 측근이 아니다. 이래서 유동규 측근 논란도 또 말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측근이 아니다라고 그러더니 뭐 그 다음에는 관리 책임은 내가 뭐 질 수밖에 없다, 피할 수가 없겠다, 뭐 이렇게 하더니 그 다음에는 또 그 뭐 유동규가 측근이라면 내 주변은 측근들로 미어 터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니 유동규라는 사람은 당시 성남시에서 넘버 3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가 이재명, 두 번째가 정진상, 세 번째가 유동규, 이재명의 장비, 언론에 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는 그런 정도로 실세고, 본인도 실세라고 하고 다녔고, 내 말이 곧 이재명 시장 말이다 라고 하고 다녔는데, 그리고 다른 언론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성남 시민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본인은 측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배임죄에 엮일까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측근이고 적어도 대장동에 관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리인이었습니다. 분신이었죠. 측근 그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가 무슨 잘못을 했다, 배임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본인이 배임죄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유동규와의 관계를 끊은 거죠. 그러더니 이제 18일에는 또 유동규라는 사람이 나하고 가까운 것은 맞다 이렇게 또 인정을 했습니다. 말이 계속 꼬이죠. 가까운 것과 측근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유동규 말고요, 초과이익 환수 이거 말고요, 그 법조인에다가 천하의 달변이라고 하는 이재명 지사를 지금 옥죄고 있는 두 가지 사안, 그게 왜 그러냐? 바로 배임죄 두려움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검찰이 여기까지 저는 안 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안 갈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유동규 선에서 배임죄는 마무리하기로 뭐 대략 여권에 공감대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럴 경우에 이것은 대선 본선에서 핵심 쟁점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백현동 토지 특혜 의혹, 이것도 또 거기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이 또 한 명 등장하죠. 과거에 선대본부장을 했던 사람 김인섭 씨라고 하는 이 사람 문제도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또한 뇌물이나 배임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의 법률 위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역시 이재명 그 성남시장 당시 뭐 1원 한 푼 먹은 적 없다 그러는데, 배임죄는 돈 먹은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얼마나 배임죄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사람의 말 바꾸기 내지는 거짓말 이런 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